네. 계속 이어서 이제 럼벅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럼벅 같은 경우는요. 투스트링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게터 세터 만들고 맨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세팅이 너무 편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럼벅을 이용해서 럼벅이랑 스프링의 어노테이션을 같이 결합을 해 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코드를 저희가 이제 만들 때 럼벅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API로서의 럼벅이죠. API로서 그러니까 럼벅 임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임포트할 때 럼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STS나 이제 개발 도구에서도 럼벅의 기능들을 서포트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세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세팅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럼벅의 경우는 제가 좀 이제 사실 자바 그 저희 책에 보면 38 페이지에서 40 페이지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쪼끔 더 진행을 좀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세팅됐는지 나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거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자 럼벅은 그냥 구글에서 인터넷에서 저희가 럼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냥 바로 나오죠. 네. 인도네시아에 있는 원래 섬이래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럼벅으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가 보시면 1.18.16 버전이 있어요. 아 맞다. 럼벅 하시기 전에요. 일단 제일 먼저 뭐 해 주시냐면 기존에 이거는 죽여 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 주세요. 예. 프로그램 종료해 주시고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돼요. 저는 사실 이미 받아 놓은 게 있어 가지고 네 그냥 있는 거 쓰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를 이제 받아서 보시면 이렇게 럼벅이 추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요거를 그냥 바로 실행하시면 좋아요. 예 럼벅 그냥 이렇게 실행하시면 요렇게 바로 뜨거든요. 요렇게 실행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제 그 명령 RGB나 뭐 7GB나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르 파일이랑 연결된 프로그램이 설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안 뜨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바 환경을 이용을 해서 자바 메뉴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죠. 자바 책에도 써 놨습니다. 39 페이지죠. 39 페이지에 보면 자바 마이너스 자르 해 주시고 럼벅 자르죠.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 주시면 예 지금 아마 얘가 뭐가 충돌이 나나요? 그죠? 예. 이미 떠 있구나. 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렇게 실행되면 얘가 기본적으로 이 폴더 경로를 찾아냅니다. STS나 이클립스의 폴더 경로를 찾아내는데 간혹 못 찾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스페시파이 로케이션 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디에다가 설치되어 있는지 고거 찾아 가지고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스톨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해도 럼벅의 기본 세팅은 이클립스 쪽, STS 쪽은 세팅이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에 럼벅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예 여기에 이제 그 STS가 지금 STS 폴더잖아요. 여기 폴더에 보면 럼벅 파일이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NI 파일을 이렇게 한번 열어서 저는 노트패드 ++을 씁니다. 열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맨 밑줄에 보면 맨 밑에 줄에 럼벅 자르를 이용한다라는 게 이렇게 설정이 딱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설정이랑 요 설정 두 개가 이제 같이 있으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강의를 할 때 보면 뭐 이거 세팅만 제대로 되면 큰 문제 없이 동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세팅을 한 거는 이제 뭐냐면 개발 도구에서의 럼벅을 쓰기 위한 세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뭐는 안 된 거냐면 저희 프로젝트에 럼벅이 도입되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책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먼저 얘기를 했어요. 40 페이지까지. 예. 근데 예 이제 여기서는 제가 동영상 강의할 때는 간단하게라도 쪼끔 더 보여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저는 뭐는 좀 생략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거 진도를 빨리 빼려고 하거든요. 정말 빨리 빼려고 하니까 자바 가지고 설정하는 거 있어요. 41 페이지부터 자바 컨피그레이션만 쓰는 경우. 요 경우는 잠깐 이제 말로만 좀 설명하고 계속 다른 부분도 진행을 할 때는
XML 컨피그레이션 위주로 먼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럼버그를 내가 쓸 수 있는지, 그죠?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일단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도 럼버그가 필요해요. 개발 도구에 럼버그도 필요하지만 저희 프로젝트에도 럼버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검색을 해줄 거예요. 메이븐 럼버그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저희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게 1.18.16 버전이거든요. 요게 이제 디펜던시 태그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스가 끝나는 이제 한 118번째 라인 정도 될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네, 추가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세이브를 해주실 거예요. 세이브를 해주시면 이렇게 얘가 자동으로 이제 뭘 하냐면 럼버그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아줘요. 그래서 최종적인 확인은 여기 럼버그 보이시죠? 럼버그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저희가 아까 뭐를 해봤냐면 이걸 해봤어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해가지고 어떻게 했었죠? 뭐 런에지 해가지고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하셨으면 요 메뉴를 이용해서 실행하실 수가 있죠. 그냥 그렇죠? 여기서 그냥 스타트 해주시면 EX 영역이 있으니까 돌아가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요 코드를 이제 이용을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럼버기 동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저희가 가장 그 디버깅 할 때 많이 쓰는 게 역시나 시스템 어점 프린트LN 아닌가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디스라고 일단 이렇게 찍을게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젝트는 리스타트 하실 때도 가능하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리스타트가 되지만 여기서 하셔야 돼요. 톰캣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실행했던 이 화면이죠.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봤을 때 이제 어떻게 찍히냐면 로고가 찍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로고가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저희 해시코드 값 찍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럼버그를 적용했으니까 럼버그 라이브러리를 좀 써볼게요. 네. 럼버그의 라이브러리 중에 럼버그의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일단 소스 코드 완성하는 기능,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뭔가 생성자 관련된 기능, 뭐 이렇게 저는 보는데 일단 투스트링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투스트링을 딱 추가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임포트한 부분을 보시면 럼버그의 투스트링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투스트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를 그냥 여기서 실행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시면 조금 달라져요. 제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제가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 결과를 보시면 홈 컨트롤러라는 애가 찍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투스트링이라는 애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를 보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투스트링이라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럼버그의 특징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컴파일 시점에 얘가 제가 그 어노테이션 선언해 놓은 걸 가지고 막 메소드 같은 거 한번 만들어내요. 생성자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재밌는 건 제가 이제 만약에 투스트링 이런 거 없애잖아요. 없애면 지금 컴파일을 얘가 하면서 보니까 투스트링이 없었거든요. 이 클래스에.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코드 한 줄 가지고도 이렇게 아이고 좀 세팅이 이상해졌는데요. 이런 간단한 코드 한 줄 가지고도 저희가 럼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자바 컨피그레이션이 있어요. 책에 보면.
근데 이제 자바 컨피그레이션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현재 코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45 페이지까지죠. 45 페이지까지의 코드로는 네, 그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home.jsp가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자바 컨피그레이션의 경우는 일단 XML 대신에 자바를 쓴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컨피그 파일이라고 얘기해요.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웹도 뭐가 필요하냐면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필요해요. 클래스 파일이.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프링을 돌릴 수는 있게끔 해놨는데 웹과 관련된 설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XML에 저희가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면 그냥 얘는 처음부터 뭘 해버려요. 막 설정을 다 잡아줘요. 예, 웹과 관련된 설정까지 다 추가되는데 저희가 자바 설정을 손으로 직접 하다 보면 이거를 만들지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행은 돼요. 실행은 되는데 화면은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거 하나를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간혹 질문이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물론 제가 책에서 분명히 좀 제대로 설명을 드렸으면 그런 오해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동영상 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제가 보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들 벌써 1장이 끝났네요. 1장에서 했던 것들을 잠깐 정리하자면 JD 그냥 뭐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프로젝트 만들어서 통캣 띄우는 거까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럼벅 연결 세팅을 한번 확인하는 것까지. 그쵸? 거기까지가 1장의 세팅에 대한 얘기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책의 분량으로 보면 46 페이지까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저는 이제 다음 강의는 2장이죠. 의존성 주입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조금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2장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